안녕하세요. 견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3월 10일 CAT 1급 2교시 문제 3, 4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링이죠. 문제는 지금 저측에 떠 있는 것처럼 출제가 됐고요. 형상은 이제 메인 형상 하나에 그 형상에서 약간 파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은 이제 형상 3개 정도가만 가지고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메인이 되는 형상은 이제 지금 2교시 같은 경우는 평면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에 보시면 요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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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서 원형으로 이렇게 파져 있죠. 이게 이제 메인 형상이에요. 메인 형상이 이제 두께 이제 여기 바닥에서부터 정면이니까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100m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요 끝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64mm가 잘렸다. 뭐 제 영상 누누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슬라이스로 치겠죠. 슬라이스로 칠 겁니다. 64도를. 이 형상이 메인이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파이는 부분이 여기 보면 이제 30구간이 이제 파이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파이냐? 색깔을 바꿔서 표현할게요. 여기서 여기 이제 121도 요렇게 파인다. 이제 요 삼각형 부분이 날아가는 거겠죠? 요 이제 파이는 이제 두께가 이제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121도의 기점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선, 그렇죠? 요선에 있는 끝점을 기점으로 파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게 외형선이었으니까 요 점을 기점으로, 즉 요 점하고 지금 이 선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 선하고 같은 위치다. 거기를 기점으로 파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면도에서 보시면 요 영상이 보이죠? 이렇게 수문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파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파였는데 그 파인 거는 이제 요게 저 수분선으로 보니까는 평면도에서 봤을 때 저 아래쪽이니까 이쪽이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높이가 표시가 안 돼 있고 이거에 대한 게 여기 표시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바닥 쪽에서 이제 이 높이 21만큼이 이렇게 생긴 형태로 파져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작업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거기다 이제 슬라이스 치는 것까지 하면 이제 4가지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계획을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평면에 있는 형태를 그려줄 거니까 지금 평면도로 이렇게 놓여 있죠. 이 상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XY 평면에서 바로 전체적인 형상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라인 해서 여기서 한 점 찍고 직교 F8 켜서 수직 수평 이렇게 뽑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이거는 뭐 CAT 2급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높이는 이제 여기 있다. 지금 치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확대를 할게요. 109네요. 109mm니까 이제 옵셋 109, 뭐 위로 하든 아래로 하든 상관없겠죠. 그래서 저는 아래로 뺄게요. 이제 아래로 빼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좌우 폭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죠. 140. 그쵸? 옵셋 140, 140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트림, TR, 엔터 2번. 네, 제가 잘 안 쓰는 엔터 2번. 이럴 때는 뭐 엔터 2번. 지금 그려진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엔터 2번으로 그냥 끝나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태를 만들어 가야겠죠. 이제 일단은 37. 그쵸? 그러면, LEN. 랭슨, 토탈. 37 해서 이제 이 선에 여기를 툭, 아이고 뭐가 잘못됐나 보네요. LEN 합계 T, 그 다음에 37 해가지고 끝을 툭 쳐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9도, 어느 선을 기준으로 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59도예요. 수직선을 기준으로 59도고, 이제 길이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5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은 제가 랭슨으로 했는데 랭슨으로 하는 것보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어차피 여기 37이란 거리가 필요하니까 옵셋 37을 하고 37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옵셋 50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랭슨으로 이걸 제가 자꾸 자르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차피 이제 50이란 거리를 와야 되는 37을 왔다가 50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옵셋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효율적인 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요 수직선에서 59인데 이거 30거리에다가 37거리에다 이거를 하나 이렇게 옵셋을 해놓으면 얘를 바로 돌려버리면 돼요. 57, 59를 59 맞죠? 예, 59를. 그래서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이제 옵셋을 해놓고 R로 로테이트로 여기 끝점을 잡고 여기서 지금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냥 59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트림 해서 여기서 여기를 끊고 T 여기서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요거 50선은 이제 요 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로 지워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2는 이 선을 이제 로테이트로 돌려주면 되겠죠. RO 자, 얘 선택하고 요 점 잡고 복사 C 저 선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C 해주고 이번에는 132 방향은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3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 F 자 여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상부에 있는 모습은 다 끝났고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파이는 부분이니까 지금 신경 쓸 건 없고 이제 요 원만 그려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37이에요. 그래서 옵셋 37. 자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55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서클 여기서 5 그리고 이제 트림으로 잘라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트림 자, 여기서는 뭐 엔터 2번을 쳐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엔터 한 번 더. 그리고 모서리 2는 연장 안함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노 연장 안함. 왜냐면 연장함으로 하면은 요 원이 여러 개 잘려요. 여러 개로 나눠서 잘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해주려면 연장 안함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은 이제 지워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메인이 되는 형상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인으로 합쳐줄게요. J.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지수들을 보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화면을 축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여기서 뷰큐브에서 등각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평면도 우측 하단이죠. 우측 하단에 있는 모서리를 툭 찍어서 이렇게 돌려줄게요. 화면 좀 축소를 해주고 이게 이제 높이가 이제 100mm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EXT 선택을 하고 100mm 100 요렇게인데 이게 우측에서 봤을 때 지금은 완전히 스트레이트로 올라와 있어요.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줘야겠죠. 지금 보시면 각도가 이제 어떻게 써 있냐면 64.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을 기점으로 했어요. 이쪽을 기점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요새 CAT 1급에서 주로 하고 있는 슬라이스 할 때 해주는 방법은 UCS를 가지고 조금 제가 장난을 치죠. 각도를 사용을 할 때는. 그래서 각도가 이렇게 기입돼 있으면 이제 우리가 좀 보기 편하려면 이게 0도다. 64라는 치수를 내가 부호 상관없이 그냥 쓰겠다.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쓰겠다 그러면 UCS가 장난을 치면은 이제 이쪽이 0도가 되고 이쪽으로 이제 각도가 가려면 이쪽이 Y축이 돼야 돼요. 0도가 되는 쪽이 X축 정방향 그다음에 각도가 올라가는 쪽이 Y축 정방향이 돼야 돼요. 플러스 방향이. UCS를 이렇게 꺾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빠르게 UCS를 전환할 때는 이제 UCS 하고 V 하면은 내가 원하는 면으로 UCS가 똑같이 돌아가기는 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만약에 라인 해가지고 그냥 각도 아이고 각도 64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의 각도가 이제 얘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UCS를 맞추려면 좀 UCS를 좀 가지고 놀 줄 아셔야 되는데 UCS 그냥 아무데나 찍을게요. 빈 곳 F8 끄고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그 다음에 F8 킨 다음에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이렇게 돼요. 제가 말한 게 이거죠. 이쪽이 X축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마이너스 방향이 되면 각도 64를 입력하면 각도가 바로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상태에서 라인 해가지고 요 끝점을 잡고 여기서 각도 64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와요. 그렇죠?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선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선을 그리지 않아요. 선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바로 슬라이스를 쳐줄 거잖아요. UCS는 바꿔줬으니까 SL하고 이제 기준이 되는 건 얘를 잘라줄 거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 기준이 되는 건 요 끝점 아니면 요 끝점 잡아도 상관없죠. 어쨌든 요 끝에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게 이제 2점 아니면 2점이에요. 여기서 아무데나 한 군데를 잡고 골뱅이 선의 길이는 1mm 하고 각도 64 하고 엔터 치고 어딜 남길 거다? 위아래 중에 아래쪽이 남길 거다. 제가 이걸 하면은 이제 이거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선생님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슬라이스 할 때 2점 슬라이스 할 때 우리가 이제 점을 2개를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라줄 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스로 그런 행위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계속 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오랜만에 이거 처음 얘기할 때만 보여드리고 그 이후로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오랜만에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라인 해가지고 제가 이제 슬라이스 할 때 저거 해준 게 요 점을 이렇게 딱 찍어요. 이거 UCS가 동쪽 UCS가 켜져 있나 봐요. 잠깐만요. F6 네, 동쪽 UCS 껐습니다. 네, 자동으로 또 켜졌네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라인하고 제가 이제 어디를 찍었어요? 요 점을 찍었어요. 요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각도 기호 그 다음에 여기서 64도 하고 해줬어요. 그러면 선이 어떻게 그려졌냐?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서 여기 딱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저게 뭐야? 라고 하는데 이거를 선을 제가 연장을 해볼게요. 흰축. 흰축이 아니라 여기서 길이 조정 해가지고 쭉 연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이스로 칠 때는 이 선의 길이가 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선이 그려진 면, 저 선을 포함하고 있는 면 전체로 자르는 거예요. 선의 길이를 1mm를 그리든 10mm를 그리든 100mm를 그리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건 필요 없이 그냥 이 선의 각도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각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뱅이하고 1mm의 선을 하고 각도만 제대로 입력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선을 미리 그려놓고 이 선을 가지고 슬라이스 한 다음에 얘를 자르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점을 잡고 반대쪽 끝점을 이렇게 찍어줘요. 저 점 2개를 찍는 행위가 이미 선을 그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선을 그리는 거 왜 선을 2번 그리냐. 이게 2번 그리는 이유가 뭔지는 전 알아요. 뭐냐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 맞는지를 모르니까 미리 선을 그려서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를 친다. 그 선을 2번 거기 덧그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슬라이스를 친다는데 그거는 이제 초급. 그러니까 저도 슬라이스 처음 쓸 때는 항상 선을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가면서 점점 슬라이스의 개념이 명확해지면 더 이상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 저 ESC로 취소할게요. 이렇게 작업할 필요 없고 단지 여기서 SL, UCS만 맞춰놓고 얘 선택하고 그다음에 요 기준점 잡고 골뱅이 선의 길이 1, 각도 64도 요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을 그리지 않고도 이렇게 잘라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라.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죠, 요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점이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요 외형선이 끝나는 기점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선이죠. 이 선인데, 이제 이 점을 기점으로 이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이 끝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이제 이쪽 끝이에요. 이쪽. 그쵸?
이쪽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자, 우선은 이제 얘는 선을 이제 안 그리고 처리할 수는 없고 이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안 그리고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거냐? 그렇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려면 이 삼각형을 다 그려줘야 된다.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 삼각형을 다 그려준다. 아니면 삼각형을 다 그리지 않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 삼각형보다 더 크게 그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다르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할게요. 이제 저걸 좀 다르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를 이제 30을 요 사선으로 날릴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 요 삼각형 이걸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다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걸 여기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옮겨서 30mm를 돌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강사님들이 쓰는 방법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서 UCS를 먼저 바꿔야겠죠. 120일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UCS 자 여기서 찍고 직교를 킨 다음에 X축은 1로 갈 거예요. 그리고 Y축은 1로 갈 거예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X축이 위로 가고 Y축이 위로 갔는데 이번에 X축이 밑으로 가고 Y축이 아까랑 반대로 이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해주는 거는 뭐예요? 여기서 각도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요거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해주냐면 라인하고 요 끝점이니까 요 끝점을 잡아요. 요 끝점을 잡고 여기서 이제 선의 길이는 골뱅이 한 100, 100 정도 길게 뽑아요. 길게 뽑고 각도는 이제 121. 이렇게 해요. 반대로 가는 데는 상관없어요. 반대로 가도.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위로 수직하게 적당히 그리고 여기서 수평하게 이렇게 적당히 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요. 그리고 이제 트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건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옮길 건데 이거를 일단은 합칠게요. REG로 리전으로 합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브 이게 여기서 이쪽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면 돼요. 되게 크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를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우리가 필요한 건 삼각형만인데 이게 잘라낼 때 쓸 거니까 꼭 삼각형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삼각형만 있을 필요는 없고 삼각형을 오버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여기 끝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끝에서부터 30mm를 와야 돼요. 그러면 얘를 요 끝으로 보내줘야 돼요. 끝으로 보내줘서 여기 30mm가 나와야 되거든요. 끝으로 보내주려면 이거 전체가 140이니까 무브해서 얘를 잡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140 이렇게 와요. 그리고 EXT 돌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지금 Z축 요 UCS를 잘 봐야 돼. Z축 플러스가 이쪽이죠. 그럼 플러스 값으로 30을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면 30mm만큼 겹쳐 있어요. 이걸 이제 서브트랙트로 빼면 되는 거예요. 이 겹친 부분을 30mm만큼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을 서브트랙트로 빼면 된다. 근데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뭐냐면 저걸 이제 그리고 옮기고 어차피 과정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과정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 저는 옮기지 않는 걸 좋아해요. 옮기지 않는 걸 좋아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UCS를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원래대로 돌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30mm를 팔 거잖아요. 그러면 라인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30을 들어와요. 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 제가 색깔을 따로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겹쳐서 지금 안 보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보면 30mm 공간을 뜬 거예요. 떠가지고 여기서 뭘 해주냐면 슬라이스를 합니다. S 슬라이스를 하고 누굴 자를 거냐 얘를 자를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끝점이 이게 30mm 들어온 지점이죠. 이걸 잡고 여기서 Y축으로 쭉 뻗어요. 그래서 그냥 직격해진 상태로 Y축으로 쭉 가서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잘랐을 거 아니에요. 잘라가지고 어느 한쪽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엔터를 쳐서 두 조각을 모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을 두 조각으로 분리를 해요. 이렇게 두 조각으로 분리를 했어요. 분리하고 나면 이제 밑에 그려진 선은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워버릴 겁니다. 이걸 왜 분리를 했냐? 슬라이스로 요 각도로
얘만 잘라내기 30mm 부분만 잘라내려고 이걸 분리를 한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좀 빨리 이제 감이 오시는 분들은 이해하셨는데 요 30mm만 슬라이스로 치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UCS 해가지고 아까 해준 것처럼 직격 끄고 아무데나 한 점 찍고 직격 킨 다음에 이쪽이 X축 그 다음에 이쪽이 Y축 해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SL 슬라이스. 자, 누굴 자를 거냐? 이 두 개 블럭 중에 이거랑 이 블럭 중에 얘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잡고 똑같이 해주겠죠. 골뱅이 선의 길이는 1. 그 다음에 각도는 그냥 121. 엔터. 그리고 나서 어딜 남긴다? 아래쪽을 남긴다. 클릭. 그렇죠. 이렇게 잘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요? UNI. 이걸 두 개를 다시 합쳐주시면 돼요. 그럼 진짜 삼각형을 그려서 저 끝쪽으로 보내가지고 돌출을 해서 서브트랙트로 빼는 거하고 같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뭐 삼각형보다 크게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돌출을 해가지고 서브트랙트 뺀다든가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이고 맞는 방법인데 이제 내가 그릴 때 어떻게 그리는 게 효율적이냐에 대한 판단은 솔직히 말하면 3D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아직 배우는 단계의 학생분들은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좀 3D 할 때 좀 여러 가지를 내보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봐야지 다양한 방식의 모델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봐야지만 순간순간 이제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기가 좋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가르치는 강사분들은 너무 한 가지 방법에만 치중해서 가르치더라. 그냥 무조건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돌출해가지고 서브트랙트로 뺀다든가 너무 고정적인 방법으로만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학생도 그냥 그 고정적인 방법밖에 못 쓰게 되고 응용력 자체가 줄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써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했던 영상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형상을 만들고 그걸 돌출해가지고 뺀다.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이제 슬라이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이후에 나온 건 선 하나를 그려가지고 선 하나를 가지고 돌출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빼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 자 여기 이제 여기 파는 거죠. 요거 파는 거. 요 높이 21. 이거는 그냥 이 선하고 이 선만 그려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49를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49를 와야 돼요. 요 경사진 선에서 49를 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뭐 일단은 요 수평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라인에서 이렇게 그냥 요거 따라가지고 그리는데 그냥 길게 빼시면 돼요. 끝점에서 길게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브로 여기서 쭉 이렇게 위로 올려요. 이쪽 방향으로 올려서 이제 49mm를 이제 올려주면 되는 거고 UCS 지금 틀어져 있으니까 UCS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엔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49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X라인 한번 해볼게요. X라인 XL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선이 여기 있는 요 선하고 직각을 이뤄야 돼요. 90도를 이뤄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PER 퍼펜디큘러를 해줄게요. PER 퍼펜디큘러는 직교죠. 여러분들이 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걸로 할 거예요. 다시 한번 XL 하고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직교예요. 직교를 해주고 이제 여기 있는 요 선을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3D 선 가지고 안 돼요. 3D 선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3D 하실 때는 이제 이 방법이 안 먹는다라는 걸 주의하시고 뭘 해주면 되느냐면 이럴 때는 여기서 요렇게 클릭을 해서 이 선을 그려주시고 RO 로테이트로 얘를 돌려주시는 게 나아요. 이게 2D의 선이면은 그 PER이라는 게 먹는데 여기서는 안 먹어요. 그래서 얘를 90도를 반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게 마이너스 90도죠. 그래서 마이너스 90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선을 그대로 옵셋을 해주면 돼요. 49만큼 옵셋 4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선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선을 정리하셔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이 선 정리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 구역만 명확하게 나오면 돼요. 내가 파낼 구역만. 바깥으로 삐져나간 선들은 상관없어요. 3D니까 지금 이게 2D가 아니라 3D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역이 나눴으면 바닥면, 지금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바닥면, 지금 바닥면이 보이는 상황인 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비주얼 스타일, vs, 엔터, 컨셉. 하면 이렇게 바닥만 보이는 상태죠. 요 바닥면에 요 선들이 쭉쭉 가 있는 상태가 보이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뭘 해주면 되냐면, PRESSPULL, 프레스 풀 해주면 되죠.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딱 갖다 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데, 이게 지금 비주얼 스타일이 컨셉이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VS, ESC하고 VS, 2D YF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프레스 풀 해볼게요. PRESSPULL.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죠. 저 영역만. 내가 딱 파내려고 하는 영역만. 여기를 딱 클릭을 하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려면 파낼 때 프레스는 돌출되면 플러스, 파낼 때는 마이너스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이거 할 때 선생님 말씀대로 마이너스를 입력했는데 오히려 돌출됐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분들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동적 입력이 켜져 있을 거예요. F12 동적 입력. 동적 입력이 켜져 있으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태. 그래서 동적 입력 켜져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냥 20이라면 그냥 파여요. 그러니까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동작이 다르니까 이건 유의하셔야 돼요. 저는 동적 입력이 꺼져 있어요. 저는 꺼져 있기 때문에 꺼져 있을 때는 파내려면 무조건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 혹시라도 이제 저 부분이 반대로 동작을 한다. 선생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반대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동적 입력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를 보시면 돼요. 동적 입력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이제 혹시 기억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F11을 눌러보시면 내가 라인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마우스 근처에 이렇게 라인 명령이 입력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리스트들이 쭉 뜨죠. 자동 완성 리스트들이. 저게 동적 입력인데 저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싫어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인터넷 강의를 할 때는 동적 입력을 켜놓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우스 포인트에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동영상에서 이제 내 강사가 입력하는 명령을 명확하게 보여주려면 저 동적 입력이 켜져 있는 게 좋은데 저는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때도 커맨드 라인을 종종종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무할 때도 이제 동적 입력 켜놓고 하고 꺼놓고 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무 가서 보시면은 동적 입력을 켜놓으시는 분보다는 꺼놓으시는 분들이 비율이 많아요. 물론 요즘 요새 젊은 신세대 분들은 동적 입력을 켜놓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저거를 끄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마우스 포인트 근처에 저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표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픽 리소스를 더 잡아먹어요. 동적 입력을 안 쓸 때보다 더 잡아먹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점점 부하가 걸리고 좀 용량이 큰 작업을 하게 되면 심하면은 이제 캐드가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저 기능 때문에. 저 기능 때문에 버벅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시스템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고용량의 작업을 많이 하시는 캐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 동적 입력을 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ESC 전 동적 입력 다시 끌게요. 어쨌든 이제 동적 입력이 켜져 있을 때와 꺼져 있을 때와 동작이 다르다라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그렸죠? 그러면 이제 이 선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고요. 이걸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형상은 아닙니다. 되게 단순한 형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이제 옆으로 가서 A, B, C를 찍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P 3D 폴리라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요 끝점, 그 다음 B가 이제 여기 끝점, 그 다음 C가 이제 여기 끝점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정답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LIST 리스트 해서 요 3D 폴리라인으로 그려진 선을 한번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 써지는 값이 216점, 그쵸? 4560. 예,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SC 눌러서 명령 종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을 산출해야겠죠. 그래서 볼륨 VOLUME 엔터. 그 다음에 전체적인 형상을 선택을 하고 엔터 치면 여기 나오는 최정이 552662 55662. 그 다음에
6764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2023년 3월 11일 CAT 1급 2교시 문제 풀이를 2교시의 이제 문제 3, 4번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